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월 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맨션 범호동이죠. 충격적인 가격 하락. 사실 그닥 충격적인 것 같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가격 하락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네뜰 신고가. 신고가? 이것도 의미 있진 않죠. 엄청난 눈치 싸움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다시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 80.6에서 76.6으로 낮아졌어요. 균형점을 70으로 봤을 때 지금 23년 1, 4분기 기준으로 금리가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건 70 거의 균형점까지 도달할 것 같아요. 집을 사기에 그냥 무난한 시기 요 정도의 느낌이겠죠. 물론 요 추세선을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자동으로 그렸는데요. 이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뭐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시점, 더 매수에 좋은 시점은 이 추세선의 하단 부분에서 접근하면 가장 더 좋다. 그리고 이 하단 기간은 짧게 끝나지 않고 생각보다 긴 조정을 거치더라는 부분까지 지난번에 같이 확인을 했었고요. 대출금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어요. 2월달 내용이 나옵니다. 4월달이 되면 2월달 내용이 나와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신규 취급액 2월달에 4.56 지금 더 낮아졌을 거예요. 거의 한 4% 초반까지 내려와 있을 거예요. 잔액 기준 요것이 문제입니다. 기존 대출자들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6%까지 있던 것이 지금 4%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가계대출 얼마죠? 상상을 못한 한 4천조 정도 되나요?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면 뭐 과대 포장해서 나타내면 그럴 수도 있고 좀 줄여서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갚아나가야 될 돈이 장난이 아니다. 금리 기존 대출자들 주담대나 뭐 이런 것들 가계대출 보통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 1700조 이런 이야기 나오죠. 뭐 가계 신용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지만 1700조 여기다가 뭐 자영업자 부분까지 막 다 더해지는 것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2000조로만 퉁쳐봐도 2000조에 1.5%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났다. 이거 얼마인가요? 이 30조입니다. 30조. 국민들이 써보지도 못하고 은행에 헌납해야 될 돈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 이따 자영업자 편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4,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얼마로 나왔냐니까 마이너스 0.4입니다. 이게 뚝 떨어졌어요. 마이너스로 뚝 떨어져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높고 대출금리도 높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픽스 금리 신규 취급액은 지난번에 떨어졌었고요. 이것도 아마 예금금리도 그래서 이번에 혹시 동결하지 않을까? 호주가 얼마 전에 동결한 것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과 미국의 격차가 1.75까지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전체 자금 대출 금리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5.2%까지. 이게 한 5.8% 정도까지 가던 것이 5.2%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3월 달의 내용이고 아마 4월 달이 되면 또 더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물가가 발표되었는데 4.2%. 근데 근원 물가,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하니까 4.8%하고 전년 동월과 똑같은 수준이더라. 지난달과 똑같은 수준이더라. 이런 부분 여전히 물가 우리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내릴까 말까 이런 말이 있었는데 4월 달에는 동결이 되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엄청난 눈치 싸움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시중은행 주담대가 연 3%. 물론 이거는 신규 기준으로 기준 대출자들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갱신되어서 이렇게 은행에서 문자가 오거나 할 때 놀라운 시중에는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내 대출 금리는 올라가기만 할까? 그게 좀 뒤늦게 반응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라가 좀 잘 되면 좋을 텐데 이 터키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난번에 한국 기준으로 1,450원 달러당 1,450원 갔을 때 터키 환산 단위는 모르겠어요. 그때 18 이때 18이었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한 10% 정도 떨어져서 지금 1,310원 수준의 환율이 머무르고 있고요. 떨어졌어요. 터키는 그 기간 동안 터키화의 가치는 리라라고 나와 있네요. 리라화의 가치는 그동안 5% 네, 5% 이상 한 6% 정도 더 떨어졌어요. 6% 정도. 올랐어요. 떨어졌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원화의 가치는 10% 정도 올랐다고 말하는 게 맞겠고 터키 리라의 가치는 더 떨어졌어요. 이 터키가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 꼴이 많이 아닌 이런 상황이 보니까 환율의 가치가 이렇게 치솟더라.
지금 우리 대외 적자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요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달러화가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해서 요걸 또 하방으로 보는 분도 있고, 견해는 계속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00원, 한 1220원 수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10원 수준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태. 미국은 오펙에서 감산 얼마 전에 결정하면서 유가 갑자기 80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었죠. 요것도 많이 떨어졌을 때 한 64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불과 두어 달 전에. 그랬던 것이 지금 거의 20, 30%, 25% 정도 지금 유가도 다시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다시 물가를 다시 끄집어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역수지 보시면 나라꼴이 말이 아닌 티르키예 같은 경우에 20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000조, 1000억, 예. 한국은 그 절반 정도 수준. 하지만 작년 달러가 많이 빠져나갔다. 요런 부분까지 직감만 볼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앞부분들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중 무역 수출 우리는 지금 계속 적자. 여기 차트 잘 안 보이시겠지만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장난이 아닙니다. 30년간 우리는 누군가는 뺄갱이라고 욕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중국의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중국의 성장에. 지금 뚫고 있는 나라도 베트남. 요도 뺄갱이. 왜 자꾸 우리는 왜 경제를 이 뺄갱이들하고 엮이려고 하는지. 아무튼 이 중국의 끝발을 거의 30년 동안 우리는 받고 있다가 이제 적자로 돌아서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이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미일 동맹만 강조하고 있다. 정치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너무 밀접합니다. 환율이나 이런 것들 움직임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볼 거였고, 또 국내로 보면은 다시 눈을 돌려보면 작년 말에 1000조를 살짝 넘을랑 말랑했던 그것이 지금 1019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영업 대출 비중이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보면 과연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계속 눈여겨보게 됩니다. 앞부분 썰이 너무 길었네요. 네, 분양권 매도 물량 오늘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요. 열심히 조사를 한다고 오늘 방송이 조금 찍는 게 늦어졌는데 지난주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30건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야, 4월달 되면 물량이 풀린다고 했는데 왜 줄어들었지? 요거 물론 화요일 기준이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수요일날 기준으로 했으면 물량이 아마 조금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 이상하다. 분명히 이거 전매 제한 해제되면은 물량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켜봤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웬걸 조사를 해놓고 나중에 뉴스를 찾다 보니까 4월 7일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된대요. 그럼 이번 토요일 날 제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되면은 아마 분양권 매도 물량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물량은 지난 주말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폭의 증가가 있었고요. 내일 흐름 따라서 지금 증가하는 모양새, 또 약간의 변동성은 생길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제가 예측했던 거 이거 다 취소해야 되겠어요. 시장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은 드시죠? 이런 것들 흐름이 그전하고는 다릅니다. 2021년, 2022년의 흐름은 맞았는데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의 흐름은 이 예측 흐름이 맞았는데 지금은 많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고요. 월세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해서 연초 대비 1000건 정도 늘어서 8500건. 전체 임대 물량은 19600건. 연초보다 임대 물량이 많은 지역 대구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지 싶어요. 아파트 거래량 112건, 제법 많은 거래가 신고되었고요. 거래량 흐름 계속해서 변화 못된 모습들도 추후에 계속 살펴볼게요. 대형 평형들의 거래가 요즘 좀 많이 비싼 아파트들 눈에 띕니다. 한창 때 15호까지 갔던 것이 13억, 15호까지 갔던 것이 12억, 요런 모습. 15호까지 갔던 것이 9억 5천, 범호 라운 프라이빗 2차, 아니면 범원 센트럴 푸르지오처럼 요렇게 9억대로 좀 주저앉은 모습들도 보이고요. 범호 센트럴 푸르지오 8억 6천까지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층수에 따라서 한 5에서 10% 정도, 그 정도 가격 차이는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형 평형들 거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12억 6천에서 30%? 네, 뭐 40%? 월성 푸르지오는 20% 정도? 을지 맨션 30평, 요거 제목 워낙 오랜만에 거래가 나와서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가격 하락률은
한 40% 조금 넘어가죠. 40% 조금 넘어가는 것에서 한 42% 되던가요? 여기에서 저층 거래. 그럼 요거 을지멘션 한번 잠깐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매매 가격이 얼마로 되었냐면은 7억 2천. 3층에 7억 2천. 3층에 7억 2천. 그럼 언제가 7억 가격대의 저층이냐 보니까 대략 보면 2018년도 가격 정도 느낌까지 와 있네요. 혹은 2020년 초반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쨌든 요때와 좀 비슷한 가격대로 와 있고, 2017년 이 수성구를 위시하여 엄청난 이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쪽 지역에 엄청난 분양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죠. 그때 가격 5억 했던 것이 12억 5천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 이게 뭐 1대1, 1.1대1 재건축인가요? 리모델링인가요? 뭔가요, 이거? 아무튼 생각보다 내 돈을 많이 밀어 넣어야 된다. 이 부산에 마치 삼익비치를 연상해 본다면 자부담금이 장난이 아니겠구나. 이런 부분 느끼겠죠. 그래서 이거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와 5억 6억 돈 더 내라. 그까지는 아니겠죠. 삼익비치가 7억 내라 그랬으니까 아마 그까지는 아닐 텐데 생각보다 비싸게 사는구나. 앞부분 좀 지나갈게요. 남산 롯데캐슬 6억 중반의 가격, 한 중층 정도 되면 그 정도의 모습. 버머 엘린의 뜰 신고가가 나왔지만 신고가가 그렇게 많이 뭐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죠. 메트로팔레스 5차 54평형 가격이 6억 3천, 30% 정도. 거의 수성 태형 대시장도 30% 정도. 신고가지만 신고가가 아닌 듯한. 대신 센트럴자이 조금 큰 평수 거래도 있었고요. 월베어 고스커더샵 5억 2천.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 이 고점이 아마 제대로 덜 찍혔나? 아마 고점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수성,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요거 조금 충격적이죠. 가격이 5억이에요. 5억. 인근의 분양권 웬만하면 한 5억 살짝 넘어가면 대구 시내 마음에 드는 웬만한 분양권 거의 살 수 있죠. 월성 3정 5억 초반, 동대구 비스타 동원 5억이 조금 못 되는 금액. 요 좀 급이 좀 비슷한 느낌이 나나요? 동대구, 월성, 네. 이편에서당 복현 요것도 이제 2년차가 지나가면서 가격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수성 알파시티 동아이시 소형 평형 가격 4억 8천. 이거 엄청 비쌉니다. 이편한사장 대신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4억 6천8백. 가격이 푹 떨어졌다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요. 좀 대동소이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비싼 아파트 거래 많았거든요. 진천역 AK 그랑폴리스 3억 4억 밑으로도 떨어졌던 가격이 있었는데 4억대 위쪽으로 올라섰는데 층수를 보니까 22층, 23층 좀 괜찮은 층수 30%. 네, 오늘 대구역 센트럴자이 4억 조금 못 되는 금액, 하원 이진 게스빌 3억 9,500, 동대구 반도 유보라 3억 9,500. 조금씩 다 올라간 느낌 듭니다. 네, 조금씩 다 올라간 느낌 듭니다. 근데 고점 대비로 따져보면 30% 대구역 센트럴자이는 너무 많이 빠지는 걸로 나타나죠. 이 고점이 좀 특수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들 조금 건너뛸게요. 진천 이안, 화원 이진 캐스빌 줄줄이 가격대가 평당 1,000만원 수준 느낌에서 약간 더 올라가는 느낌? 그러면 층수가 좀 괜찮다 요런 느낌. 자, 이제 최근 거래 일수별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거래 일자별로 화원 이진 캐스빌 35% 정도 층수 좋거든요. 수목원 제일풍경채 9층 층수 괜찮아요. 30% 이상 빠졌죠. 가장 최근에 거래되면 3월 31일 이시아폴리스 평당 1,000만원 살짝으로 아주 미세하게 큰 변화가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뒷부분 좀 더 건너뛰고 빨간색이 노란색을 뛰어넘는 구간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는 것 요거 그래야지 다음 달 거래량이 얼마나 더 많은지 비교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어쨌든 2월 달이 웬만한 다른 지역들도 살펴보면 다른 광역시도 살펴보면 2월 달이 거의 정점이었어요. 지금 4월에 거래량 나오면 아마 이것도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건 아직 돌파하지 못했고요. 뒷부분은 좀 빠르게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분양권 많은 거래 있었습니다. 29건. 이제 물량 쏟아지면은 또 시장의 판도에 큰 변화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5억 이상 거래되는 거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 28건 정도 되는 것 중에서 거의 한 10서너 건이 5억을 넘은 모습이었습니다. 전세 거래량 103건. 전세 거래량이 조금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좀 계속 마음이 쓰입니다. 전세 대출 금리 아까도 보셨지만 5% 후반이던 것이 5% 뭐 초중반, 5% 초중반까지 지금 요게 2월달, 요게 3월달, 4월달 되면 아마 이게 4%
막 후반이라든지 더 떨어질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전세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신축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신고가가 좀 나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떨어지니까요. 신축에서 떨어지는 모습. 전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어느 정도 정점을 유지하고 기준금리 자체는 3.5% 지금 근래 들어서 최고치잖아요. 근데 시장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대출금리 저는 이게 안착 때 뭐 예를 들어서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가 2억 5천이었다.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게 뭐 2억 3천, 2억 2천 이런 흐름을 나타낼 줄 알았는데 웬걸 금리가 정점을 찍고 오히려 내려온 느낌.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금리 계속 떨어지겠네? 이제 내리막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네? 이런 약간 착시를 불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우리가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이런 현상도 지금 무시 못할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시 환율부터 시작해서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다시 또 들먹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뒷부분은 눈으로만 확인하시고 영상이 길어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